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팔라입니다. 오늘은 이제 앞으로 배달 기사가 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찍어보고자 합니다. 배민 쿠팡 배달 기사 되기 1탄입니다. 그래서 주제별로 나누어서 제가 조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배달 기사가 되기 전에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첫 번째, 오토바이 운전 경력입니다. 본인이 오토바이를 운전을 하실 수 있을지 그냥 자신감만 가지고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루에 한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를 운행을 하셔야 되고, 혹은 아르바이트로 하신다고 해도 최소 몇 시간은 오토바이 운행을 하셔야 되는데, 오토바이 운전이 미숙하시다면 저는 오토바이 운전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본인이 오토바이 운전을 할 수 있을지 체크를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길치인지 아닌지 아셔야 됩니다. 만약에 길치시라면 내비를 켜고 다니시면은 그만큼 손해보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몇 가지 예외 사항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아이폰을 사용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갤럭시 폰이나 혹은 갤럭시 중에 폴드폰을 사용을 하신다면 내비를 보면서 하셔도 무방합니다. 여러 가지 세팅을 할 수가 있고, 또 폴드폰 같은 경우는 한쪽 화면에 이제 배민이나 쿠팡이츠 어플을 켜놓고 그 다음에 한쪽 화면에다가는 이제 내비를 켜놓고 이렇게 운행을 하시면 콜이 들어오더라도 놓치는 경우가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아이폰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내가 콜을 수행하고자 지금 내비를 보면서 그 배달지나 혹은 픽업지를 가고 있다, 그럴 경우에 내비를 띄워놓은 상태에서는 아이폰에서는 그 쿠팡이나 배민이 알림음이 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비 화면에 이제 알림 창이 뜨긴 뜨는데 이거를 제가 운행을 하면서 보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내비를 내가 이 길은 아는 길이야 그래갖고 내비를 보면서 이렇게 켜놓고 가더라도 핸드폰을 안 보는 경우에는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아이폰으로 하는데 저는 100%로 다 수락을 했는데 어느 날 그 이제 제가 정산할 때 제 업무를 보는 게 있어요. 업무 기록. 그걸 보니까 수락률이 100%가 아니고 80% 이렇게 떨어져 있더라고요. 나는 다 수락을 했었는데 제가 그렇게 이제 운행을 하면서 놓쳤던 겁니다. 콜이 들어왔을 때. 그래서 그런 것들 생각하면 핸드폰 기종도 이제 좀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본인이 길치인지 아닌지 파악을 하셔서 길치시라면 조금 이 업무를 하시는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비를 보고 가더라도요, 내비가 돌아가는 길을 안내해 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짧은 거리를 갈 때는 내가 그 지도만 보고 내비를 켜지 않고도 지도만 보고도 갈 수 있는 정도가 돼야 조금 업무 수행 시간이 빨리 되기 때문에 여러 부분에서 이제 길치시면 조금 손해보는 부분이 많습니다. 못하는 건 아니에요. 내비가 있기 때문에. 자, 세 번째, 오토바이 및 기타 장비, 옵션들을 구매할 비용이 있는지. 실제로 오토바이 한 몇백이면 사는 거 아니야? 몇백이긴 합니다. 신차 구매가는 400만원, 450만원 요 정도가 되고요. 거기다가 플러스 보험비에다가 기타 장비들 구매하고, 또 이제 핸드폰 거치대나 헬멧도 사야 되고 블루투스 막 여러 가지 살 게 많습니다. 이거 다 합치면 신차 구매 가격 기준으로 했을 때 거짐 한 800에서 1000만 원 정도가 나와요. 세팅을 다 하고 나면. 굉장히 그런 부분들도 좀 어떻게 하실 건지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네 번째, 혼자 일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감이 없는지. 하루에 10시간에 전업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하루에 한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이제 오토바이 운행을 하는데, 이 시간 동안 정말 말 2마디면 끝납니다. 픽업지에 가서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픽업지에서 물건을 가져올 때 수고하세요, 그 다음에 비대면 배송이기 때문에 거의 직접 마주해서 주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직접 수령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그분들한테 이제 음식을 건넬 때도 맛있게 드세요 이러고 끝이거든요. 말을 굉장히 안 합니다. 그 전화 통화할 때나 뭐 이럴 때 빼고는. 일을 하다 보면은 처음에야 정신없고 막 이제 업무 파악하고 하는데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일에 좀 익숙해지고 나면은 굉장히 고독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일을 하면서 말을 많이 안 하게 되고, 그런 부분에 좀 본인이 괜찮으신지 좀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기사가 한 달 버는 수입을 아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는 아시고 시작을 하셔야죠. 제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평균적인 값들을 내서 한번 계산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알려드리면 첫 번째, 1시간 평균 시급을 따져봤을 때 12,000원에서 15,000원 정도 왔다 갔다 하고요. 정말 많이 될 때는 20,000원, 25,000원도 올라갑니다. 근데 요새는 쿨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상당히 이제 특별한 날 아니면 보통은 이렇습니다. 12,000원, 15,000원. 그래서 하루 평균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근무한다고 했을 때 하루에 12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를 벌 수가 있고요. 한 달에 26일을 일한다고 쳤을 때 값을 내보면 300에서 35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월급만 따져봤을 때는 이 정도고요. 여기서 빠져야 되는 게 있어요. 필수적으로 오토바이를 운행을 기름을 넣어서 운행을 하기 때문에 유류비는 2일에 10,000원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26일 근무 시에는 13만 원의 유류비가 발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달에 한 번씩 나가야 되는 비용이 이제 오토바이 소모품 비용. 그래서 이제 엔진오일도 1,500km 정도면 한 번씩 갈아줘야 되고요. 하루에 한 100km 정도 타시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한 달이면 한 2번 정도는 엔진오일을 가셔야 됩니다. 타이어 교체 비용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브레이크 패드 비용도 있고 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소모품 비용을 평균값을 내서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고요. 보험비도 한 달에 한 10에서 12만 원 요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달 지출 비용이 한 20에서 30만 원 정도 이렇게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필수적으로 나가야 되는 비용들을 빼고 버는 것에 그 나가는 비용들을 빼고 나면 한 200만 원 중후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거는 세세하게 따져본 게 아니라 대충 계산을 해본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이게 배달기사 하시려는 분들이 이 정도 수입은 가져가는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뭐 TV나 유튜브에서 뭐 하루에 뭐 20몇만 원 막 몇십 건 막 맨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맨날 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그분도 시간과 노력과 정성 모든 것을 갈아 넣어서 나오는 금액입니다. 그거는 숙련도도 받쳐줘야 되고요. 그 지역에 어떤 가게가 어디에 위치해 있고 몇 층에 있고 어느 방향에 있는지 이런 것까지 머릿속에 다 있다면 시간을 최소화해서 계속 뛰어다니면서 남들 쉴 때 안 쉬고 하면서 하면은 그렇게 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균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평균 값을 냈을 땐 이 정도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토바이를 이제 구매를 하셔야겠죠. 근데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세 가지로 구매 형태가 나뉠 수 있습니다. 신차 구매, 중고 구매, 렌탈 및 리스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우선은 신차 구매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기종을 제가 한정적으로 이야기를 드릴게요. 전기 오토바이 제외하고요. 그 다음에 PCX와 MX 이 두 가지만 제가 볼 겁니다. 나머지는 다 제외를 할게요. 왜냐하면 제가 이야기를 드리면 첫 번째, 다른 오토바이를 구매를 하시면 UHR 125나 뭐 다른 기종을 구매를 하시면 문제가 뭐냐면 고장이 났을 때 부품 수급이 어려워서 AES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품이 센터에 없을 수 있어요. 없을 가능성이 커요. 부품 수급하는데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 얘기는 내가 센터에 수리를 맡겼으면 그 오토바이 수리되는 기간이 일주일 이상이 혹은 2주일, 3주일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분의 오토바이 혹은 여분의 뭔가 대비책이 없다면 내가 이 오토바이를 타고 생업을 이어나가야 되는데 이게 고장이 나서 기간이 길게 간다면 엄청난 타격이지 않습니까? 수리 비용을 제외하고도 내가 그 기간 동안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못하니까 이건 엄청나게 큰 문제예요. 근데 이제 PCX 125나 MX 125는 부품 수급이 원활하고 수리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어느 센터를 가셔도 이 두 기종의 부품이나 부속은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센터가 바쁘지만 않으면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수리가 끝나고 비용도 굉장히 가성비가 좋습니다. PCX 125나 MX 125를 배달 오토바이로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차로 이 PCX 125나 MX 125 구매를 하시게 되면 430만원에서 440만원 이상 한 450만원 요 정도 선에서 아무 옵션 없는 신차를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신차만 구매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옵션도 여러 가지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탑박스라든가 핸드폰 거치대라든가 이제 겨울이 오면 핸들 열선도 넣어야지, 핸들 커버도 달아야지, 또 이제 뭔가 마시면서 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컵홀더도 있어야죠. 또 등등등등 들어가는 게 많습니다. 헬멧에다가 또 헬멧에 블루투스 장비 달고 카메라 달고 그 다음에 만약에 오토바이에도 블랙박스 2채널로 단다고 했을 때 이 비용들 다 더하면은 탑박스는 그냥 다는 게 아니죠. 브라켓을 또 달아야 되고 신차 가격 플러스 이런 배달에 필요한 옵션들을 최소한으로
옵션으로 장착한다고 했을 때 못해도 800만 원가량이 나옵니다. 신차 가격 플러스 8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기종들 네이버에다가 검색을 해보시면은 신차랑 플러스 옵션들을 함께 파는 그런 네이버의 그런 스마트 스토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토바이 구매를 처음 하시고 또 어느 센터를 가서 어떤 장비들을 또 구해서 그 센터에 가서 설치를 해달라고 해야 되는지, 금액은 얼마인지 뭐 이런 것들도 자세히 모르시니까 애초에 처음에 구매를 하실 때 이런 옵션들이 장착이 된 걸 구매를 하셔도 되고, 이 오토바이 구매를 할 때 우려했던 게 옵션들을 무엇을 장착해야 좋은지를 몰라서 그것 때문에 제가 신차 구매가 굉장히 망설여졌었거든요. 과연 그 센터들에서 달아주는 걸 달면 가장 좋은 것인가, 아무튼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신차 같은 경우는 어쨌든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지만 단점들도 분명히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면에서는 메리트가 크게 없고요.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직접 보고 살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됐을 때 할부 기간, 이제 카드로 구매를 하실 경우 가맹점에서 직접 오프라인으로 구매를 하시면 할부 같은 것도 무이자 할부가 거의 이제 되는 곳이 없고, 그래서 네이버에서 스마트 스토어로 구매를 하셨을 때 무이자 할부가 제가 알기로 24개월까지 되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물질적인 좀 여유가 있다, 그러고 이제 나는 그래도 중고보다는 신차가 좋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옵션까지 장착을 해서 출고가 되는 오토바이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중고 구매. 저는 두 번째 방법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오토바이를 중고로 구매를 했고요. 당근마켓을 통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신차도 알아보고 중고 구매도 알아보기 위해서 당근마켓을 맨날 시도 때도 없이 들여다봤거든요. 제가 마음에 드는 매물이 올라오면 구매를 하려고. 마침 그러한 매물이 올라왔고, 그날 대화를 한 그날 아침에 이제 대화를 시작했는데 저녁에 만나서 오토바이 상태를 보고 그 다음 날 제가 이제 오토바이 번호판 등록에다가 이제 보험 등록에다가 이런 것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고 구매를 했고요. 저는 중고 구매의 장점은 신차 대비 가성비가 좋다. 두 번째, 옵션 장착이 된 중고를 구매하면 기타 장비 구매 비용이 세이브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장비들이 마음에 든다면 바꿀 필요 없이 그냥 타면 되는 거죠. 편리합니다. 첫 오토바이가 신차라면 중고 오토바이에 비해서 굉장히 타는데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첫 오토바이인데 이제 신차라면 부담스러운데, 중고 오토바이는 부담 없이 그냥 막 탈 수 있습니다. 직거래로 인해서 빠르게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내가 실제로 보고 타보고 하고 구매를 할 수가 있죠. 반면에 이제 단점도 있는데요. 단점으로는 우선은 판매자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이제 불투명하다는 겁니다. 이 판매자가 하는 말만 믿고 내가 구매를 해야 되는데, 내가 오토바이 전문가가 아닌데 그것들을 확인할 길도 사실 없고요. 만약에 센터를 같이 갈 수 있는 판매자라면 좋습니다. 그러면 그 오토바이가 마음에 들고 센터에서도 오케이, 이 차는 괜찮습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하면 그냥 구매를 하시면 되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이라면 오토바이는 마음에 드는데 판매자가 센터를 가려고 하지 않는다, 혹은 못 가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내가 보고 내가 결정해서 사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뽑기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됐을 때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상태라면 유튜브를 사전에 좀 보시고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중고 오토바이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들을 살펴봐야 좋은지 유튜브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가셔서 판매자와 만나셔서 오토바이 상태를 점검해 보시고 그 다음에 구매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오토바이 판매자가 만약에 이 오토바이 번호판을 폐지를 했다면 그 오토바이는 제가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번호판이 없기 때문에 끌고 갈 수 없고, 거래를 한 후에 그 장소에 놔뒀다가 보험을 들고 번호판을 교부받아서 다시 그 거래했던 장소에 가서 그 오토바이에 번호판을 부착을 시키고 그 다음에 운전을 해서 끌고 가야 됩니다, 제 집에. 혹은 방법이 한 가지 더 있는데, 거래 장소가 우리 집하고 가까운 곳이었다 그러면 끌고 가시면 됩니다. 운전하지 마시고 끌고 가시면 아무도 뭐라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실제로 이렇게 했거든요. 구매를 하고 나서 끌고 저희 집까지 왔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오토바이가 무겁기 때문에 힘들고, 자전거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폐지를 시켜놓기 전이라면
하시면 별 문제가 없어요. 판매자와 합의를 통해서 판매자와 만나는 시간을 폐지와 동시에 번호판을 부착할 수 있도록, 혹은 근데 제가 알기로 폐지하고 바로 되는지를 모르겠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안 되는 걸로 알고, 근데 이게 지자체마다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 되신다면 그 판매자하고 대화를 이쪽 부분으로 대화를 잘 해보시고 거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판매자가 사기를 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실제로 구매했던 그 오토바이가 36,000에 구동계를 갈았다고 당근 판매글에 그렇게 올려 놓으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믿었어요. 그렇게 샀는데 운행을 하다 보니까 엔진이 울컥울컥 하는 게 뭔가 이상한 거예요. 출발할 때마다 계속 울컥울컥 되고, 그래서 혹시나 해서 센터를 갔는데 이 오토바이는 구동계를 손댄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차 그대로의 구동계를 갖고 있다는 거죠. 36,000 그때까지. 한마디로 사기를 당한 겁니다. 그 판매자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거 구동계 교체하셨다면서 제가 와보니까 지금 교체를 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교체 비용 20만 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내가 다른 오토바이랑 헷갈렸나 보다, 죄송하다, 드리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깔끔하게 쿨하게 또 준다고 하니까 제가 20만 원 다 달라고 한 게 아니고 15만 원만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5만 원 받고 끝이 났는데, 어쨌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중고로 구매를 하시게 되면 거래 내용이라든가 그 판매자가 적어놓은 글 혹은 하는 말들, 이런 것들 녹음도 하면 좋고요, 거래하실 때. 그래서 이런 것들 다 흔적을, 증거를 남겨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신고도 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는 걸 대비해서 이런 부분들을 깔끔하게 이렇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구매 후 문제 발생으로 또 비용이 초과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판매자와 내가 잘 확인을 했는데도, 센터 가서 오케이를 했는데도 어느 부분이 고장이 나서 추가 비용이 발생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장착 옵션이 막상 내가 이걸 써보니까 나하고 안 맞아. 그래서 바꿔야 돼. 그러면 장착 옵션 때문에도 비용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고려하셔가지고 중고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구매 방식, 렌탈 및 리스입니다. 이 부분에 굉장히 할 말이 많은데, 기본적으로 렌탈 및 리스는 월마다 비용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 월마다 들어가는 비용이 업체마다 다릅니다. 이렇게 크게 차이 나진 않지만 업체마다 비용이 다르고 오토바이마다 비용이 다르고, 근데 보통은 하루에 2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루에 2만 원. 근데 이제 렌탈이나 리스 같은 경우는 보험을 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렌탈 리스를 하시게 되면 영업용 보험을 들어놓기 때문에 나는 그냥 운행을 하면 되는데, 계약하고 나서 그래도 운전자 보험 정도는 들어놓으시고 운행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제 렌탈 및 리스를 하는 연령대가 20대가 가장 많아요. 왜냐면 렌탈 및 리스가 아닌 경우 개인용으로 해서 유상운송보험을 이제 가입을 해야 이 배달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유상운송보험이 굉장히 비쌉니다. 30대 기준으로 했을 때 300에서 350만 원이에요, 1년에. 근데 20대 같은 경우는 20대 초에는 진짜 1000만 원까지도, 1000만 원 이상도 나옵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 보험비를 내면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 분들은 렌탈 및 리스를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30대가 이제 개인용 유상운송보험을 가입을 하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상운송보험을 개인이 등록을 해도 되지만 쿠팡이나 배민에서도 시간제 보험을 가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업이실 경우에는, 그러니까 전업으로 내가 이 배달 일을 할 거다, 30대인데 전업으로 할 거라고 하시면은, 하루에 나는 10시간 12시간 무조건 탈 거다 하시면은 개인 유상운송보험을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계산해보시면 그게 훨씬 싸요. 왜냐면, 그리고 처음에 가입하실 때 카드로 결제하시면 할부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목돈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그 시간제, 배민 쿠팡 시간제 보험이 하루에 뭐 700원, 800원? 요즘에 가격이 내려서 이 정도가 되는데, 근데 이제 보장해주는 부분이 굉장히 이제 좀 개인적으로 들어가는 보험보다는 적습니다. 보상 형태도 별로 안 좋고, 개인 유상운송 보험으로 가입을 하시고 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30대 분들이라면, 전업으로 하실 경우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전업으로 하고는 있지만 제가 하루에 10시간 12시간씩 한 26일을 탄다? 이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지금 시간제 보험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렌탈 및 리스 같은 경우는 초기 비용이 들어가지 않고 시작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비용적으로는 하루에 2만 원씩 이제 비용이 나가기 때문에
이것들을 한 달로 계산을 해보시면 대략 한 50 얼마 60 정도가 되세요. 그걸 계약 기간이 1년 정도 되는데 그 1년 동안 제가 그 금액을 내면서 할 거다 그러시면은 아까 제가 맨 처음에 하루 평균 1시간 12,000원에서 15,000원 정도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러면 제가 하루에 1시간에서 1시간 반, 2시간 정도는 오토바이를 위해서 일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중에 이걸 반납을 할지 인수를 할지 선택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거에 따라서도 아마 렌탈이나 리스 비용이 달라질 거예요.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구매 방식이 있는데 이 구매 방식은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들을 이제 참고하시고 고려하셔가지고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총 정리를 하자면 배달기사가 되기 전에 고려해야 할 사항들 4가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기사가 한 달에 버는 수입이 어느 정도 된다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토바이 구매에 대해서 3가지 구매 형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알아봤고요. 2탄에서는 제가 오토바이에 들어가는 장비들 그리고 부가적으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 제품들에 대한 리뷰나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태까지 김팔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